비트코인은 도대체 어떻게 작동하는 시스템일까요? 이 질문은 생각보다 오래 붙잡고 가야 하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을 둘러싼 대부분의 오해는 가격이 아니라 이 질문을 건너뛰면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비트코인을 이야기할 때 먼저 숫자를 봅니다. 얼마에 샀고 지금은 얼마이고 얼마까지 갈 수 있을지. 하지만 사실 그 숫자보다 훨씬 먼저 이해해야 할 게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원리로 돌아가는 시스템인지, 누가 관리하고 누가 감시하고 누가 결정을 내리는 구조인지. 이걸 모른 채 가격만 보면 비트코인은 늘 불안한 자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차트를 잠시 내려놓고 예측도 내려놓고 비트코인이 어떤 구조로 움직이고 있는지 천천히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돈부터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월급이 들어오고 카드를 긁고 계좌이체를 하고 자동이체가 빠져나갑니다. 이 모든 과정은 너무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자연스러움 뒤에는 하나의 전제가 숨어 있습니다. 누군가가 중앙에서 모든 걸 관리해주고 있다는 전제입니다. 은행이 있고 그 은행을 관리하는 기관이 있고 그 위에는 국가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구조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태어났을 때부터 이 구조 안에서만 돈을 써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이 전제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묻습니다. 정말로 중앙이 있어야만 돈이 움직일 수 있을까? 누군가를 믿어야만 거래가 가능할까? 이 질문에서 비트코인은 출발합니다. 비트코인은 은행을 대체하겠다는 선언으로 시작된 시스템이 아닙니다. 국가를 부정하겠다는 이념에서 나온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질문은 훨씬 기술적이고 차분했습니다. 사람을 믿지 않아도 돌아가는 시스템을 만들 수는 없을까? 그래서 비트코인은 이렇게 설계됩니다. 중앙 서버가 없고 관리자가 없고 승인 버튼을 가진 사람도 없습니다. 이 말은 처음 들으면 굉장히 불안하게 느껴집니다. 그럼 누가 맞는지 어떻게 아느냐? 누가 사기를 치지 않았는지 어떻게 보장하느냐? 바로 이 지점에서 비트코인의 핵심 구조가 등장합니다. 비트코인은 하나의 거대한 장부를 모두가 함께 들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누군가가 누구에게 얼마를 보냈다는 기록은 특정 서버 하나에만 저장되지 않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참여자들이 똑같은 장부 사본을 각자 보관합니다. 그리고 이 장부는 누군가 마음대로 고칠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장부를 우리는 블록체인이라고 부릅니다. 블록체인은 말 그대로 기록의 묶음이 사슬처럼 이어진 구조입니다. 일정 시간 동안 발생한 거래들이 하나로 묶여 하나의 블록이 되고 그 블록은 이전 블록과 수학적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과거 기록 하나를 바꾸려면 그 이후의 모든 기록을 다시 바꿔야 합니다. 그것도 전 세계 다수의 장부를 동시에 속여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이 장부는 누가 기록할까요? 비트코인에는 공식 관리자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대신 누구나 이 기록 작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조건은 단 하나입니다. 정직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정직했다는 걸 증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증명 과정이 바로 작업 증명이라 불리는 구조입니다. 사람이 나 정직해요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 연산을 통해 그 사실을 보여줘야 합니다. 비트코인은 일부러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를 던집니다. 이 문제는 답이 정해져 있지만 풀기까지는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무나 쉽게 조작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를 가장 먼저 올바르게 푼 사람에게 시스템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 기록은 당신이 만든 것으로 인정합니다. 그 보상이 새로 발행되는 비트코인입니다. 그래서 채굴은
돈을 캐는 행위가 아니라 시스템을 유지하는 기록 노동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모든 과정이 누군가의 재량이 아니라 규칙에 의해 자동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누군가가 마음에 들지 않는 거래를 지울 수 없고 누군가가 특정 사람의 계좌를 동결할 수도 없습니다. 비트코인에는 비상 버튼이 없습니다. 편리함은 줄였지만 예측 가능성은 극단적으로 높인 구조입니다. 비트코인의 공급량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얼마까지 발행될지, 언제 얼마나 줄어들지 누구도 바꿀 수 없습니다. 이건 회의로 결정되는 사안이 아니라 처음부터 코드에 박혀있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희소해집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면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달라집니다. 가격은 하루에도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의 규칙은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비트코인은 늘 위험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 차이를 이해하는 순간 비트코인은 가격 그래프가 아니라 하나의 설계도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비트코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는 복잡해서가 아닙니다. 너무 익숙한 전제를 하나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관리해주고 결정해주고 책임져주는 구조가 당연하다는 전제 말입니다. 비트코인은 이 전제를 조용히 내려놓고 묻습니다. 그래도 시스템은 돌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격에 투자하는 자산이 아니라 하나의 질문에 답을 거는 선택이라고. 이런 시스템이 앞으로도 필요할지, 사람보다 규칙을 믿는 구조가 의미가 있을지, 이 질문에 조금이라도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면 비트코인은 전혀 다른 자산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완전히 이해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비트코인은 한 번에 이해되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다만 이 질문만은 조용히 남겨두셔도 좋겠습니다. 이 시스템은 왜 이렇게까지 설계되었을까? 그 질문을 계속 붙잡고 계시다면 이미 가장 중요한 지점에는 도착해 계신 겁니다.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함께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